자, 그래서 오늘 브리핑 일발장전은 절대값이 싸다면은 비빌 언덕은 든든하다. 좀 내용이 길 수도 있는데 기업의 이제 보통 전문적인 우리 주식시장 용어로 밸류에이션이라는 가치 측정을 하잖아요. 근데 가치가 싼 기업들이 왕왕 있습니다. 근데 그 제값을 못 받는 게 이제 과거의 패턴 때문에 그런데 이 지주회사들이 보통 디스카운트, 할인을 많이 받죠. 보유하고 있는 그 이제 지분 가치, 순현금 가치 이런 걸 다 합쳐도 지금 아직도 굉장히 싼데도 불구하고 너무 깎여 있는 기업이라서 어제부터 조금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한라홀딩스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회사는 순현금 및 금융자산이 한 3,758억, 3,800억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지분 가치는 이제 한라가 15.6%, 만도 30%, 이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한라는 한 210억 정도 되고, 만도는 한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이제 지주사이기 때문에 정량을 다 주지 않고 한 40% 깎아가지고 지분 가치를 이렇게 줍니다. 그 깎은 가격이 한 200억, 6천억이니까 높죠. 네, 그거 이제 더하시면 되고 3,700억에 한 6,200억. 또 기타 이제 비상장 자산이 한 2,900억. 한라 우선주가 있고 제주도에 36홀짜리 골프장도 있습니다. 이것도 합치면 한 2,900억 되니까 이거 다 합치면은 이제 넷 에셋 밸류라고 하는 순현금 자산 가치가 한 1조 400억. 현재 시가총액 이제 4,800억이니까 절반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 회사는 이제 지주형 지주사가 아니라 사업형 지주사, 자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 사업으로 별도 영업이익이 한 800억 정도 나는 회사.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완성차인 현대차 그리고 기아, 그리고 또 자동차 관련 기업들도 주가가 이제 들쭉날쭉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싼 자동차 부품주에 해당된다. 그래서 한라홀딩스를 오늘 좀 말씀드렸고, 조 내용은 출처가 이제 텔레그램에 이제 저희 그 가치 투자 클럽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저희가 정보 제공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출처를 발표는 드려야죠. 네. 자, 하여튼 제가 분석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저런 기업도 있다더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한라홀딩스 관련된 걸 붙이기는 그렇고 자동차 부품을 좀 붙여주시든지 아니면 이제 밸류에이션 대비 좀 싸다고 이런 거 하나 좀 붙여주시든지. 네. 요즘 또 방송 좀 늘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제가 숙제를 제대로 한 건지 아주 고민이 되는데. 정책? 아니, 아니, 그 일발장전이요. 일발. 지주사. 오케이. 정책은 내일. 네, 모레. 오면서 지주회사길래 저는 앞으로 개인적으로 기대가 된 지주회사를 준비했거든요. 그럼 좋죠. 네. 무슨 상관이에요. 그 SK텔레콤이 인적 분할 진행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SK 중간 지주사를 좀 기대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 지주사를 접근하는 방법은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냥 저는 미래를 보고 물론 솔직히 말해서 아침에 오면서 그 자산 가치를 다 조사하고 이건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는 사실 힘들죠. 그래서 저도 알고 제가 있어요. 조금 죄송하지만 꼼수를 써서 그냥 앞으로 기대가 되는 지주사를 좀 준비를 했는데 너무 솔직해도 탈이야. 네. 그 중간 지주사, 그래서 SK 중간 지주사를 이제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아시다시피 작년에 SK 같은 경우는 SK 바이오팜을 상장을 했고 올해는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상장을 했는데 이 자회사들의 상장뿐만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린 뉴딜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쪽과 맞물리게 되면 수소 쪽과 부각이 되면서 SK가 주가 상승 잘 갔는데 개인적으로 SK 시즌 2가 이제 SK 중간 지주사가 열리게 되면서 또 시작이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SK 중간 지주사 회사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중간 지주사라고 가칭을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매력적인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그 인적 분할을 하고 난 이후에 중간 지주사 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 이후에 진행될 만한 자회사들의 IPO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 전략적 주주로 참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그 11번가가 아마존과 해외 직구 사업을 진행할 건데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아마존이 들고요. 국내 진출 네네.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왔죠. 네. 물론 일부 우회 간접적으로는 네. 들어와. 월마트 사례하고요. 그리고 이베이 코리아 사례를 봤기 때문에 지금 그 리스크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진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회적으로 그렇죠. 일단은 해외 직구 사업 그리고 과거엔 좀 실패한 그런 대형 그 네. 창고형 매장이나 뭐 하여튼 금융이란다. 소매 쪽에 네. 뭐 까르푸 이런 네, 망향에서 나왔잖아요. 네. 월마트가 망한 이유, 여담인데 월마트가 망한 이유가 우리나라의 그 덤 문화를 이해를 못 한답니다. 그러니까 덤? 네,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 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 더 줘야죠. 세개 사면 하나 더 줘가지고 그 이거를 이해 못 해가지고 월마트가 망했다는 그 여담이 맞아요. 있는데 고유의 네.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네. 소비시장을.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그래서 이런 월마트라든지 그 까르푸라든지 그 이베이 코리아 이런 기업들이 실패를 하고 나가다 보니까 네. 직접적으로 좀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우회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커머스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돼 있잖아요. 온라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데 또 예전에 기업들이 어떤 사례를 보니까 또 안 좋은 사례 있다 보니까 직구는 하지 못하고 우회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아마존이 전략적 주주로 참여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자회사 IPO 진행이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SK 중간지주사가 또 이제 시즌 2를 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인적분을 하게 되면은 중간 배당 네. 하나는 할까? 하죠. 하죠. 네. 6월 말 기준 기산일이니까 네. 뭐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얼만큼 배당을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 2% 이렇게 주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도 기존 SK텔레콤 했었던 뭐 네. 5%는 아니더라도 그 언저리 정도만 한다라면은 소위 뭐 대박 지주사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간 지주사가 가져간 자회사를 몇 면을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는 말씀 안 드려도 뭐 잘 나가는 회사고 돈 많이 버는 회사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요 회사는 일단 논외로 하고 그 SK 하이닉스가 이제 앞으로 M&A를 진행할 건데 손자 회사로 있게 되면은 이 손자 회사들한테 지분 100% 확보라든지 이런 그 공정거래법 개정 때문에 일단은 불가피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M&A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 반도체 부분에서 파일을 좀 늘려가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SK 중간 지주사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회사들 중에서 일단은 확실하게 예정이 된 건 ATT 캡스하고 11번가 원스토어 요 세 개 회사가 IPO가 할 거라고 거의 확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DT 캡스 같은 경우는 시총을 현재 4조에서 한 5조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1번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은 2조 5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원스토어는 원스토어도 한 2조 5천억 정도. 그래서 11번가하고 원스토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 회사들이 또 합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는 게 어쨌든 원스토어하고 11번가가 기존에 있던 온라인 쇼핑과 그리고 이커머스 쪽의 어떤 시너지 효과와 그리고 점유율 확대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거기다가 서두에 말씀드린 아마존과 전략적 제휴를 맺게 되면서 해외 직구 사업까지 진행을 하게 된다. 근데 또 이베이 인수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보게 되면 이커머스 공룡으로 진짜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봐지는데 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직구 사업을 어떤 부분을 진행을 하냐면은 우리나라가 이 건강식품에 대한 어떤 수요가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나우푸드 거를 현재 먹고 있는데 해외 쪽에 이 건강식품을 직구하는 소비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존이 그 부분부터 먼저 11번가와 조인을 하게 되면서 진출을 하고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된대. 그래서 만약에 이 해외 직구 사업이 좀 커지게 된다라면은 아마 아마존이 완전 그 직 사업을 한국 내에서 직 사업을 좀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그 이전에 어쨌든 뭐 11번가하고 아마존이 해외 직구 사업 진행한다는 부분들. 그 TV 그리고 그 ADT 캡스 같은 경우는 보안 사업인데 앞으로 보안 사업은 계속해서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안 자회사가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원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SKT가 50%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현재 26%가량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네이버 어떤 시너지 효과가 이게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또 크게 좀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팀앱 모빌리티, 팀앱 그 쓰고 계실 건데 요거 같은 경우도 현재 기업 가치가 향후 예상되는 기업 가치가 한 4조 5천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버와 어떤 사업 제휴를 진행할 거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팀앱 자체의 어떤 시너지보다는 우버와 어떤 합작해서 발생되는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미래 가치를 좀 측정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얘기만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팀앱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SK 중간 지주사는 SK 어떤 시즌 2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주사 쪽을 보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SK 중간 지주사를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뭘 마무리하니? 한번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해야죠. 네. 이상한 게 요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셋이 할 때 이쪽에 하나 네. 하고 잠깐 하고 그다음에 끝내고 이렇게 된 아니 근데 주거니 받거니 저는 하고 있겠죠. 싶은데 응. 김국민 이제 가셔야 되잖아요 좀 이따가. 아, 가셔야 되니까. 아니 시간 많으니까.
저기 그 이제 요즘 그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밸류에이션을 하는 방법 중에 이제 SOTP 방법, 그러니까 Sum of the Parts 영어를 모르겠습니다. Sum of the Parts라 해서 쪼개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한데 모아서 다시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기업마다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막 쪼개가지고 분산을 시켜놔요. 네. 이 가치를 측정을 못하게끔 막 분산해 놓으니까 나중에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주사들의 이제 디스카운트를 확 날려니까 깎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처럼 그냥 묵시적으로 저건 할인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과거의 이제 형태였으면은 요즘 들어서 다시 그 쪼개져 있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해보니까 와 이거 기업의 내용이 좀 다르거든. 주가가 네. 뭐 완전히 달라져 버리니까. 요즘 이제 제일 각광받는 거는 뭐 두산이겠죠, 당연히. 네. 네. 두산중공업, 그쵸. 두산인프라코어, 네. 그 휘청거렸던 회사들이 지금 맞습니다. 네, 황금알을 낳는 걸로. 실제로 이제 두산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주가가 움직이기 되게 이제 묘한 게요. 사실은 이제 자회사들이 먼저 움직이고 자회사들이 움직이니까 이제 지수회사가 움직이잖아요. 그쵸. 보통 이제. 근데 사실 두산은 주가 움직임을 보면 지주회사가 최근에 먼저 움직였어요. 얘가 이제 두산이 먼저 바닥에서 이제 막 5만 원, 6만 원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두산 밥캣, 두산 인프라코어, 최근에는 뭐 두산 중공업까지 엄청나게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 사실 뭐 요즘 가장 핫한 그룹이 뭐 두산 그룹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원전 관련된 이제 테마가 막 거의 주식시장에는 그나마 거의 뭐 없는 재료 속에서 그냥 열풍이 불면서 두산중공업이 밈 주식. 그렇죠. 미국의-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시총이 절대 작지 않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막 장중에 막 쉽게 그냥 20%씩 급등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언젠간 두산 저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네. 대차장고가 쌓이는 기업을 그렇죠. 확 감아 올리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숏한 쪽은 손실이 계속 커지고 있어갖고 언제 또 그 숏스탑을 날리냐. 네. 숏탑하기엔 또 감아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산 지주회사 두산이 그런 차원에서 이제 먼저 움직였다는 게 저는 가장 조금 좋은 시그널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도 사실은 이제 SK를 준비해 왔는데 팀장님이 뭐 SK 사실 정말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 가지만 조금 더 보태고 싶은 게 아까 이제 팀앱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여러 이제 이 지주회사들의 성격을 보면 그냥 단순히 연결 기준으로 이제 자회사들의 그냥 실적을 땡겨 와서 말 그대로 그냥 1년 끝나고 나면 배당만 받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 반면에 SK는 말 그대로 상당히 적극적인 투자 회사거든요. 네. 새로운 신규 사업을 발굴을 하고 그 신규 사업을 발굴을 해서 또 상장을 시키고 그야말로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투자 사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지주 회사가 이제 SK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최근에 가장 뭐 좀 주목을 하는 쪽이 이제 티맵이거든요. 결국 이거 유료화 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시장 가치가 향후에는 거의 10조가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만약에 우버와의 이제 공동 사업 그리고 물론 이제 이 유료화를 시켰을 때 일부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좀 저항이 분명히 좀 있겠지만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본다면 향후에 이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만한 사업들을 정말 잘 발굴하고 있다. 뭐 그런 차원에서는 SK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야말로 뭐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주 회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뭐 요거는 이제 말씀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제 좀 대체제를 좀 찾아본다면 한화를 또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화도 역시 좀 비슷하거든요. 지주 회사 한화도 요즘 요즘에 활발하게 또 그렇죠. 많이 하고 있죠. 신규 사업들을 많이 좀 추진하고 있고 특히나 또 에너지라든지 화학 분야 그리고 이제 친환경 항공. 이쪽에서 상당히 좀 좋은 성과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 솔루션이라든지 하나 또 에어로스페이스는 네. 우주 항공 뭐 UAM 이런 것들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아마존의 베이조스는 또 뭐 어디 간다고 하던데. 그렇죠. 또 하나생명. 오늘 아침에 이제 베이조스 보면 이제 뭐 다음 달에 이제 퇴임하잖아요. 네. 퇴임을 기념해서 우주여행을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우주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뭐 그런 이제 이슈들이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머스크 좀 데리고 가지.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하나 생명,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하나 솔루션, 그리고 이제 하나 종합화학도 이제 또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해가지고 코스피 상장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하나는 지금 이제 뭐 PBR로 따져봤을 때는요,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뭐 0.5가 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지주회사 중에서는 하나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한화는 주가가 붙어 있네요. 진짜. 네, 완전히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런 애들이 이제 요렇게 이제 옆으로 이제 계속 횡보를 하다가 에너지가 딱 응축되고
자회사 한두 개가 탁탁 튀어 올라가기 시작하면 지주회사도 이제 같이 좀 따라 올라가는 움직임이 분명히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큰 종목들만 말씀드리면 이제 조금 재미가 없으니까 네. 좀 작은 종목 중에서 MK전자라는 회사가 있어요. MK. 네, 요 회사는 사실은 이제 반도체 이제 숄더볼이라든지 본딩 와이어 뭐 이런 네. 것들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주가가 이제 최근에 조금 뭐 올라서긴 했는데, 요 회사가 한토신, 한국토지신탁이라고 하는 회사의 최대 주주가 바로 이 MK전자거든요. 네. 그래서 MK전자 요 회사가 지주회사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간 영업이익이 거의 뭐 매년 꾸준하게 1,000억 이상 나오는 회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시가총액이 사실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시가총액을 좀 보면 겨우 한 2,7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요 회사의 이제 본업인 본딩 와이어라든지 숄더볼 이 반도체 쪽의 사업이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뭐 한국토지신탁이라고 하는 어떤 자회사의 가치를 또 감안을 해보면 정말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회사가 사실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는 수년 전부터 많이 좀 했었는데, 가치를 이제 제대로 찾아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지분 가치만 땡겨가지고 뭐 배당 주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본인의 어떤 사업 영역이 확고한 그런 이제 회사들이 분명히 제대로 된 가치를 좀 빨리 평가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본업인 뭐 반도체 쪽 본딩 와이어라든지 뭐 숄더볼 요쪽도 잘 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한국토지신탁의 지분 가치도 이제 최근에 한국토지신탁의 주가가 이제 올라가면서 지분 가치도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영업 가치와 뭐 배당의 어떤 그런 이제 투자 효용성, 그리고 이제 자회사의 지분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 보시면 MK전자도 꼭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지주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네요. 언제 한번 제가 이제 그 표현을 뭐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50만 원에 판다. 사겠냐 안 사겠냐 이런 얘기하면서 네. 세방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긴 해요. 네. 세방 전지의 지분 가치 뭐 지금 자막에 넣겠습니다만, 그런 기업들은 잘 찾아보면 주가는 결국엔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죠. 예. 이 한라홀딩스도 이제 만도, 한라건설, 제주도 골프장, 그다음에 이제 자체적인 사업들 이런 것들을 합산해 보면 썸해 보면은 지금 시가총액 4천억은 실제 본질 가치인 NAV보다는 한 괴리율이 120% 이상 벌어져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주가 더블 나도 그거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다. 더블 이렇게 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오늘 당장 주가 어떻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밸류에이션을 해봤을 때 이론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거죠. 할인할 거 할인 다 해도 싸다. 네. 그래서 너무 싼 것들은 뭐 당장 이제 뭐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못 만들겠지만, 그죠? 네, 원전을 못 만들겠지만, 그래도 네.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조금 이 최근에 유행하고는 좀 벗어나 있지만 이런 얘기를 좀 다뤄봤습니다. 네. 네. 시간 좀 많이 갔으니까 김현 매니저 또 가셔야죠. 네, BGF도 좀 끼워 넣기 좀 해드리고 싶네요. 네, BGF도 뭐 BGF. 같은 저 지주회사니까 맞아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이제 오후 4시에 이제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릴 텐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뭔가 좀 들썩들썩하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뭐 최고가 근처까지 또 지수도 근접을 좀 해 있고, 뭐 원전 테마라든지 이런 또 대한 전선 테마라든지 이런 각종 이제 테마들이 좀 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게 좀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오늘도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제도 제가 종목 위주로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종목 위주로 설명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온라인 공개 방송도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